2014년 9월 환자분, 정신 차려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건강했던 노양은 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인두암 3기입니다. 하인두암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의 병이라 불리는 하인두암을 선고받은 노양은 씨. 2014년 당시 노양은 씨의 암 진행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목에 약 4.5cm 정도 되는 종괴, 혹이 발견되고 정확한 병명은 우리가 인두의 아래쪽 부분에 암이 생긴 하인두암으로 생각되고 CT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원격 전이가 있는 3기 이상의 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인두암을 선고받았던 노양은 씨.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4년 9월에 암 판정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완치돼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자신하는 노양은 씨. 정말 그의 말이 사실일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CT엔 한눈에도 무엇인가가 보이는데요. 2016년 2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2014년 9월 달에 진단을 받고 약 1년 반, 1년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CT를 보면 이게 같은 사람 것인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암의 흔적이 없어져 있는 것을 보이고요. 제가 임상에서 10년 이상, 20년 정도 환자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인두암 3기, 그 죽음의 늪에서 벗어난 노양은 씨. 그가 암을 극복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 목이 아프고 자꾸 역류되는 것 같고 말이야, 기분에 이물질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2014년 어느 날 노양은 씨는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고 음식물이 역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동네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계속 진단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약을, 거기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만 계속 처방을 해주고 있는데. 노양은 씨는 역류성 식도염 약을 열심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날보다 유난히 목이 더 답답하다 싶었는데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피까지 토한 것입니다. 막 각혈한다고 그러는 거 들어봤어? 그 정도 비스무리하게 나왔지. 그러니까 겁나서 튀어간 거지, 병원에. 노양은 씨는 한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인두암 3기입니다. 병명조차 생소한 하인두암. 암 판정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심각하다.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던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 이후 노양은 씨는 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3번에 방사선 치료는 무려 30회. 분명 살기 위해서 받는 치료였지만 치료가 계속될수록 몸과 마음이 더 약해져 갔고 몇 달 사이 몰라볼 만큼 얄리워 갔습니다. 매일 생과 사를 오갈 만큼 힘든 항암 치료는 노양은 씨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과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항암 치료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여보, 생각해봤는데 당신 수술하자. 목소리 좀 이러면 어때? 그렇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야.
목을 드러내야만이 산다 이거야 내가. 아? 성대를. 성대고 뭐고 싹 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야 여기를. 예. 내가 그거 하고 싶지가 않다. 아무리 내가 저기 해도. 수술을 해서라도 빨리. 그러니까 지금 3기인데 더 하면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기를.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치료와 수술을 거부하고 세상과 작별할 날만을 기다렸던 노양은 씨.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머릿속에 문득 무엇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화 한 통은 그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혈액 맡긴 생각이 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게 누가 그 줄기세포에서 전화를 받았어. 노양은 씨는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줄기세포뱅크에 자신의 세포를 보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에 보관한 세포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의심 반 기대 반으로 확인한 결과 노양은 씨의 세포는 모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국줄기세포뱅크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노양은 씨의 세포는 2015년 8월 맞춤형 세포 치료로 유명한 일본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세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세포 치료는 차세대 암치료법으로 면역 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 세포 치료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에 노양은 씨는 암 완치라는 기적을 선물 받았습니다. 기분이야 뭐 이루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뭐라고 말 표현을 해. 그 말을 듣고서도 진짜 이게 진짠가? 뭐 몇 번 하고 낳고 내가 보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난 건가? 세포 치료로 효과를 본 사례는 다양한데요. 혹시 위험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온몸 면역을 다 없애서 그리고 나서 암하고 정상적인 세포하고 같이 죽이는 것이 항암 치료라고 한다면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이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세포를 주입하거나 그것을 키워서 넣어주게 됨으로써 일반적으로 항암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과 면에서도 세포가 세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암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양은 씨. 그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누구나 깨닫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내가 했던 면역세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로 기적 같은 어떤 치료, 건강할 때 혈액을 갖다가 보관해서 채취 보관했다가 막말로 1, 2년 또 미래에 어떠한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 그때 배양을 해서 치료 방법이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오늘도 질병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그 치료 효과도 높이고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준 희망의 이름 세포치료. 밝은 미래의 희망은 바로 세포 보관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줄기세포뱅크.